계속해서 4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조금 전에 위팔동맥에 대한 이야기했죠, 위팔동맥. 답장 보죠. 자. 그래서 이 위팔동맥, 이 위팔뼈, 겨드랑이 동맥의 연속으로 위팔뼈에서 팔굽으로 주행하는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 위팔동맥은 예전에 상안동맥이라고 그랬고, 이 혈압 측정하는 동맥으로 조력이 돼요. 우리가 혈압 측정할 때요, 위팔동맥. 이 상안동맥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자동맥하고 이 노동맥에 대한 설명인데, 이 자동맥, 예전에 척골동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혈관을 말하죠. 요 혈관이죠. 자동맥. 그래서 이 잡뼈를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잡뼈 따라 내려가는. 이 자동맥, 척골동맥은 위팔동맥이 끝나는 팔굽관절 부위에서 시작한다. 요 팔굽관절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맥은 위팔동맥이 끝나는 이 팔굽관절 부위에 시작해서 아래팔의 안쪽인 이 잡뼈면을 따라 내려간다. 이거 잡뼈죠, 이게 여기. 잡뼈면을 따라 이렇게. 이 자동맥이 내려가는 걸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팔의 안쪽인 이 잡뼈면을 따라 내려가게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후 손바닥의 중간 부위에서 이게 손바닥이 되겠죠. 여기 손바닥. 이 손바닥의 중간 부위에서 얇게 이 안쪽에서 가쪽으로 가로로 돌면서, 그래서 이 안쪽에서 가쪽으로, 그래서 이 안쪽에서 중간 부위에서 손바닥의 중간 부위에서 얇게 안쪽에서 가쪽으로 돌면서 이러한 얕은 손바닥 동맥 같은 거예요. 얕은 손바닥 동맥. 요걸 말하죠. 얕은 손바닥. 그 다음에, 노동맥, 요걸 동맥. 이 노동맥, 요걸 동맥은 요걸 말해요. 요 혈관 있죠. 노동맥. 이 노동맥, 요걸 동맥도 마찬가지로 위팔동맥의 끝에서 이 아래팔의 바깥쪽인 노뼈 쪽을 따라가죠. 노뼈 쪽을 따라. 그래서 이러한 아래팔의 바깥쪽인 노뼈 쪽을 따라 손바닥으로 들어가, 노뼈 쪽을 따라 쭉 내려와가,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손바닥, 이 노뼈 쪽을 따라, 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들어가, 이 손바닥 중간 부위를 깊게 들어가요. 깊게. 이 손바닥 중간 부위를 깊게, 이 가쪽에서 안쪽으로 돌면서, 얕은 손바닥 동맥알보다, 얕은 손바닥, 요거 있죠? 얕은 손바닥 동맥. 그래서 이러한 얕은 손바닥 동맥알보다 약 1에서 2cm 깊이 들어있는 깊은 손바닥 동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맥은 얕은 손바닥 동맥 생성하는 거죠. 자동맥은 이러한 얕은 손바닥 동맥. 그 다음에 이 노동맥은 이 깊은 손바닥 동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좀 잘못되었는데, 요 부분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 노동맥에서 맥박 척제예요. 그래서 이 손목에서는 이 노뼈 해놨죠. 이런 노뼈 굴뚝이 근처로 지나간다. 그리고 이것도 맥박을 재기 쉬운 장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 잘못됐으니까 요거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목에서 맥박 축제하는 동맥은 이 노동맥, 요걸 동맥이 된다는 거.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혈압 측정하는 동맥은 위팔동맥이 돼요. 이 상안동맥이고, 이 손목에서 맥박 축제하는 동맥은 이 노동맥, 요걸 동맥이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몸통의 동맥에 대한 걸 보죠. 몸통의 동맥. 그래서 아까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대동맥 아래서 왼 빗장밑 동맥, 왼 온목 동맥, 팔머리 동맥 나눠지고, 그 다음 팔머리 동맥에서는 오른 빗장밑 동맥, 오른 온목 동맥 나눠지죠. 그리고 이 빗장밑 동맥은 겨드랑이 가면 겨드랑이 동맥, 그리고 이 위팔뼈 가면 위팔 동맥, 이 좌뼈에 가면 좌동맥, 그 다음에 노뼈 쪽에 노동맥. 이 좌동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얕은 손바닥 동맥을 행사하고, 이 노동맥은 깊은 손바닥 동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 위팔동맥은 우리가 이 혈압 측정하는 동맥을 이용하고, 그 다음 손목에서 이 맥박 축제하는 그 동맥은 이 노동맥, 요거 동맥이 되겠다는 거죠. 맥박 축, 노동맥. 자, 그 다음에 몸통의 동맥에 대한 거 보죠. 몸통의 동맥. 이 몸통의 동맥은 보면 첫째 가슴 대동맥이 나요. 가슴 대동맥. 몸통의 동맥에서 가슴 대동맥. 이 가슴 대동맥 예전에 흉대동맥이었어요. 흉대동맥. 그래서 가슴 대동맥, 흉대동맥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넷째 등뼈, T4가 되겠죠. T4에서 이 12번째 등뼈니까 T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넷째 등뼈에서 12번째 등뼈 높이에 있는 가로막의 대동맥 부분까지. 이 가로막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해요. 가로막의 대동맥. 그래서 이 가슴 대동맥의 위치를 잘 써놨어요. 가슴 대동맥. 흉대동맥은 어디 있느냐? 이 넷째 등뼈, 아래 모서리에서 그 다음에 12째 등뼈 높이에 있는 가로막의 대동맥 부분까지. 그래서 이 넷째 등뼈의 시작해가 이 12째 등뼈 높이에 있는 가로막의 대동맥 부분까지. 그 다음에 가로막을 통과한 후에는 이 배대동맥, 이 배가 되겠죠. 이 복대동맥이 된다. 배에서는. 그 다음 장 보죠. 그래서 이 가슴 대동맥은 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가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슴 안에서 이 가슴 벽해가 이 벽 쪽까지 하고, 그 다음 가슴의 장기해가 이 내장 쪽까지로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요. 그래서 이 가슴 대동맥은 가슴 안에서 이 가슴 벽 쪽하고, 그 다음 가슴의 장기해가 이 내장 쪽들에 가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가지가 되겠죠. 이 벽 쪽까지 하고 이 내장 쪽까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자, 앞페이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앞페이지에 교과서 앞쪽에 314페이지 보세요. 314페이지. 자, 요 보면 이 온몸에 동맥혈류 모집도 해놨어요. 가로 안에 지뢰공급부제가. 그래서 요 보면 이게 가로막이에요. 가로막. 이 가로막 경계로 위는 이런 이 조금 전에 말한 이 가슴 대동맥이 되겠죠. 가슴 대동맥. 그래서 가슴 대동맥은 이 네 번째 등뼈에서부터 12번째 등뼈의 가로막의 대동맥 부분까지. 그래서 T4에서 T12 가로막이 나왔죠. 가로막의 대동맥. 그래서 요 보면 이 벽쪽까지로서 벽척지 구형을 놓는데, 요 D가지 사이 동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 가로막 동맥, 그리고 갈비뼈 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써난 것처럼 이 D갈비 사이 동맥은 갈비 사이근, 그 다음 척수, 척추, 가슴막, 피부 이런 데 분포하고, 그 다음 위가로막 동맥은 가로막 앞위 해놨어요. 그래서 위가로막 동맥은 가로막 윗면 이렇게 공급합니다. 위가로막 동맥. 예전에 상행격 동맥이 해놨죠. 그래서 위가로막 동맥은 상행격 동맥가 가로막 윗면 이렇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D갈비 사이 동맥. 요거는 제3에서 11 갈비 사이 공간에 있는 9쌍이 있어요. 그게 이 세 번째 갈비 사이 공간에서부터 11번, 제11 갈비 사이 공간까지 이 9쌍이 있고, 그 다음 갈비 밑동맥 늑하동맥 해놨죠. D갈비 사이 동맥은 후늑하동맥.
그래서 갈비 밑동맥과 늑하동맥은 제12갈비뼈 밑에 있는 한 쌍의 동맥입니다. 12번째 갈비뼈, 제12갈비뼈 밑에 있는 한 쌍의 동맥. 그래서 요 두 개, 요 세 개, 비갈비 사이 동맥하고 위가로막 동맥, 그 다음 갈비 밑동맥, 요거는 그 벽쪽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내장 쪽 가지로는 요 보면 요거, 네 개 동맥이죠. 그래서 이 내장 쪽 가지로 첫 번째 심장막 동맥이 있죠. 이 심장 뒷부분에 분포하는 심장막이 분포하는, 심장 뒷부분에 분포하는 심장막. 그리고 기관지 동맥이 있어요. 기관지 동맥은 기관지하고 허파에 분포하는 허파의 경향 결과에 나요. 그래서 이 기관지하고 허파에 분포하는 기관지 동맥. 그 다음 식도 동맥. 요거는 식도에 영양 공급하는 혈관이죠. 식도 동맥. 그 다음이 그 가슴 체록한 동맥 또는 뭐 체록한 동맥 해놨는데 이 가슴 체록한 동맥 가슴 체록한 뒤쪽에 그래서 이 가슴 체록한 뒷부분에 해놨죠. 가슴 체록한 그래서 이 네 개의 동맥은 이 내장 쪽까지고 그 다음 요 세 개의 동맥은 벽 쪽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 가슴 안에서 요 두 가지의 두 군데의 가지를 내요. 이 가슴벽하고 가슴의 장기. 그래서 이 가슴벽은 벽 쪽까지고 가슴의 장기니까 내장 쪽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요것들이 그 가슴 대동맥의 그 가지들이죠. 가슴 대동맥. 그리고 이 가로막 위에 있죠. 그래서 교과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이 322페이지 가서 보죠. 다시 322.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런 가슴 대동맥은 가슴 안에서 가슴벽 벽 쪽하고 가슴의 장기, 내장 쪽에 가지를 한다. 가슴 안에서 가슴벽 벽 쪽하고 가슴의 장기, 이 내장 쪽에 가지를. 첫 번째 이 벽 쪽 가지를 보죠. 벽 쪽 가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슴벽의 가지에는 9쌍의 비가지 사이 동맥. 그래서 요걸 말해요. 제3에서 11 가지 사이 공간에 있는 이 9쌍의 비가지 사이 동맥. 그래서 가슴벽 가지에는 9쌍의 비가지 사이 동맥. 그 다음 한 쌍의 갈비 밑동맥. 요거 제12 갈비뼈 밑에 있는 요 한 쌍의 갈비 밑동맥. 그래서 비갈비 사이 동맥하고 갈비 밑동맥은 이 어디에 분포하느냐? 말 그대로 비갈비 사이니까 갈비 사이근이 되겠죠. 갈비 사이. 그리고 이 벽 쪽이란 말은 등 쪽을 말해요. 등 부분 쪽. 우리 등 쪽을 말해요. 그래서 이 등 쪽의 근육과 피부, 갈비 사이근하고 이 등 쪽에 있는 근육하고 그다음 피부에 그래서 이 벽 쪽까지는 쉽게 말하면 가슴벽 쪽에가 이거 등 쪽을 말해요. 등 쪽. 그래서 가슴 안에서 가슴벽 벽 쪽, 등 쪽하고 가슴의 장기. 이거 내장을 말하고 가슴 장기. 그래서 이 벽 쪽까지의 비가지 사이 동맥은 9쌍입니다. 제3에서 11가지. 그리고 갈비 밑동맥은 제12 갈비뼈 밑에 있는 한 쌍입니다. 그리고 이 비갈비 사이 동맥하고 갈비 밑동맥은 갈비 사이근하고 등 쪽의 근육 피부에 분포한다. 그래서 이들은 갈비 사이근하고 등 쪽의 근육과 피부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이 한 쌍의 요것도 한 쌍이죠 보면 한 쌍의 요 위가로막 동맥, 가로막 윗면에 혈액 공급한다. 그래서 한 쌍의 위가로막 동맥은 가로막 윗면에 혈액 공급. 자, 그래서 요 그림에도 요 비갈비 사이 동맥이 있죠 보면 이 가슴 대동맥의 분지로서 이 가슴 대동맥의 가지로서 비갈비 사이 동맥. 그래서 요걸 말하죠. 이 9쌍의 비갈비 사이.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 내장 쪽 가지 보죠. 내장 쪽 가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요 네 개의 동맥.
그래서 이 내장 쪽 가지는 이 가슴 안에 내장 가지는 심장 뒷부분에 분포하는 심장막 가지. 그래서 이 심장막 동맥 이걸 말하죠. 아까 그 모형으로 본 거, 심장 뒷부분에 보고. 그리고 이 기관지 동맥 이거 중요해. 기관지 가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기관지하고 허파에 분포하는 허파의 영양혈관이나 그래서 기관지하고 허파의 실질에 공급되는 세 개의 기관지가 되나 이 기관지하고 허파의 실질에 공급되는 세 개의 기관지가 이 기관지 동맥이죠. 기관지하고 허파에 분포하는 허파의 영양. 그 다음에 요 식도에 공급하는 4개에서 5가지의 식도가 이 식도 동맥이죠. 식도에 영양 공급하는 식도에 공급하는 4개, 5개. 그 다음에 가슴 체록칸의 뒤쪽에 분포하는 체록칸까지. 이 체록칸 동맥이죠. 또는 그 가슴 체록칸 동맥. 그래서 가슴 체록칸의 뒤쪽에. 그래서 요거는 이 조금 전에 이 교과서로 314페이지. 그래서 요 314페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다. 314페이지. 그래서 다시 보면 요거. 이 가슴 대동맥의 벽 쪽까지로 뒤가지 사이 동맥이 가로막 동맥. 그 다음 가지 뒷동맥이 빠졌죠. 그리고 이 내장 쪽 가지로는 요거죠. 이 심장막 동맥. 심장 뒷부분. 그 다음 기관지 동맥이 요 중요하죠. 기관지와 허파의 분포한 허파의 영양. 그 다음 식도 동맥이죠. 식도의 영양. 그 다음에 가슴 체록한 동맥이죠. 이 가슴 체록한 뒤쪽에 분포한. 그래서 요런 동맥들은 이 가슴 대동맥의 가지들 되겠다. 그래서 이 벽 쪽까지, 내장 쪽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가가지고, 배대동맥을 보겠어요, 배대동맥. 그래서 교과서 다시 322페이지가 되겠죠, 322페이지. 자, 이 배대동맥 뭐죠? 배대동맥. 이 배대동맥도 마찬가지 원리 이야기를 해놨어요. 배대동맥, 복대동맥은 이 가로막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가로막에 대동맥 구멍이 있으시죠. 아까 12번째 등변 밑에 있었죠. 가로막에 대동맥. 그래서 이 가로막에 대동맥 구멍에서 시작해서 이 제사허리뼈가 되겠어요. 이 제사허리뼈니까 이 L4가 되겠죠. 이 제사허리뼈까지 척추의 왼쪽을 따라 제사허리뼈까지 척추의 왼쪽을 따라 내려간 후 이 왼오른 온응등동맥으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제사허리뼈까지 내려간 후 왼오른 온응등동맥으로까지 이 왼오른 온응등동맥으로 나눠지기까지가 배대동맥. 그래서 쭉 내려가 왼오른 온응등동맥으로 이 가지를 내기까지가 배대동맥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슴 대동맥하고 이 똑같은 원리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배대동맥은 배안 통과예요. 아까 가슴 대동맥은 가슴 안에서처럼. 그래서 이 배대동맥은 배안을 통과하면서 이 배벽 벽 쪽이죠. 아까 이 가슴벽 벽 쪽 똑같은 거죠. 그다음 가슴의 장기 내장 쪽처럼. 그래서 배벽 벽 쪽하고 배안 장기 이 내장 쪽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벽 쪽 가지를 보죠. 벽 쪽 가지. 이 벽 쪽 가지에는 보면 이 아래 가로막 동맥하고 허리 동맥하고 정주 응치 동맥 이 세 가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가로막 동맥 이 벽 쪽 가지죠. 벽 쪽. 이 아래 가로막 동맥은 마찬가지로 있죠. 한 쌍이 되겠죠. 예전에 하행객 동맥이었죠. 이 가로막 아랫면에 분포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래 가로막 동맥은 가로막 아랫면에 분포하는 한 쌍의 동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배대동맥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배대동맥 가지로서 이 아래 가로막 동맥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 가로막. 이 가로막 아랫면에 분포.
그 다음에 요 보면 이 벽조까지죠. 벽조까지로서 이 아래 가로막 동맥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동맥 볼 수 있어. 허리 동맥. 그래서 요 배대 동맥이고 이 가지로서 첫째 이 벽조까지로 이 아래 가로막 동맥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허리 동맥 볼 수가 있죠. 허리 동맥. 그래서 이 허리 동맥은 세상에서 내상이고, 뒤배백이란 말은 이 그 등을 말해요. 등배자. 뒤에 그 등에 있는 뼈. 그 다음에 허리뼈 부위의 근육과 피부의 분파. 이게 허리 동맥이죠. 지배하는 부위죠. 그 다음에 이 정중응치 동맥은 요 보면 요걸 말해요. 정중응치 동맥. 그래서 요 보면 온응등 동맥이 있죠. 이렇게 나눠지죠. 오른하고 왼 온응등 동맥 나눠지기까지. 그래서 요 보면 배대동맥은 요 그림처럼 가로막의 대동맥 구멍에서부터 쭉 내려가가 이 왼 오른 온응등 동맥이 요 나누시기 전까지 요까지가 배대동맥이 되겠죠. 요까지 배대동맥. 그리고 요 정중응치 동맥을 볼 수가 있죠. 정중응치 동맥. 그래서 요 이 정중응치 동맥은 요 보면 요거죠. 정중응치 동맥. 이 정중응치 동맥, 충골동맥은 이 넷째 허리뼈 높이고, 그러니까 요 오른등 동맥 요 나눠지는 거랑 똑같죠. 여기가 넷째 제사허리뼈 요거죠. 그래서 이 정중응치 동맥, 정중충골동맥은 넷째 허리뼈 높이, 넷째 허리뼈 높이에서 분지하는 배대동맥의 마찬가지로 요 응치뼈하고 꼬리뼈의 분포예요. 요거 정중응치 동맥. 이 정중응치 동맥은 응치뼈하고 꼬리뼈 분포예요. 그래서 벽조까지 요 세 개, 가로막, 이 아래 가로막 동맥, 이 가로막 아래 분파는 한 쌍의 동맥. 그리고 이 허리 동맥 있죠. 이 뒤배벽하고 허리뼈 부위의 근육과 피부의 분파는 세 쌍에서 네 쌍의 동맥이나. 그 다음에 이 정중 응치 동맥, 이 응치뼈하고 꼬리뼈 분파인데. 그래서 요 세 개가 지금 말하는 요거 벽조까지가 되겠다. 이 아래 가로막 동맥, 허리 동맥, 그 다음에 정중응치 동맥. 그래서 이 아래 가로막 동맥, 가로막 아래면 분포, 허리 동맥은 뒤배벽, 허리뼈 부위의 근육과 피부 분포. 그 다음 정중응치 동맥은 응치뼈와 꼬리뼈 분포. 그래서 그림으로, 뒤에 그림으로도 봐도, 자 보죠. 이게 전체가 요 배대동맥이 되겠어요. 쭉 배대동맥. 그래서 배대동맥 가지로 벽조까지를 요거 이 아래 가로막 동맥이 있죠. 한 쌍이 되고, 그리고 가로막 아래미를 분포. 그리고 이 허리 동맥이죠. 이거 이 네 쌍이 되겠죠. 네 쌍. 그리고 이 뒤배벽하고 허리뼈 부위에 근육과 피부. 그리고 요 보면 정중응치 동맥이 있죠. 이 응치뼈하고 꼬리뼈. 그래서 요 세 개, 이 아래 가로막 동맥, 허리 동맥, 정중응치 동맥, 요 세 개가 이 벽조까지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장 쪽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복강동맥 보죠. 복강동맥. 이 복강동맥은 이 가로막 바로 밑, 대동맥 구멍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가로막 바로 밑, 대동맥 구멍 바로 밑에서 가로막의 대동맥 구멍을 말했죠. 그래서 가로막 바로 밑, 대동맥 구멍 바로 밑에서 배대동맥의 앞으로부터 시작되어 세 개의 가지를 분지. 그래서 이 복강동맥의 세 개의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복강동맥이 나오는데, 이 복강동맥의 세 개의 가지를 분지. 세 개의 가지냐 하면 뭐냐? 요거 외리동맥, 지라동맥, 원강동맥. 여기 세 개의 가지가 돼요. 외리동맥, 지라동맥, 원강동맥. 그래서 세 개의 가지를 분지해가 이 복강동맥이 분파는 이 장기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위하고 샘창자, 그 다음 이자, 지라, 한설계. 그래서 위, 샘창자. 샘창자는 이 12지장을 말해요. 이 부용으로 12지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위, 샘창자, 요 12지장이라고 했죠. 12. 그래서 위, 12장, 샘창자, 이자, 지라. 이자는 췌장이죠. 지라는 비장이고, 간설계는
그 담낭이라고 했죠, 담낭. 그래서 간쓸개 등에 분포한다. 그래서 위, 샘창자, 이자지라, 간쓸개 등에 분포한다. 그래서 이 복강동맥 세 개의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왼이동맥, 지라동맥, 온간동맥. 그래서 이 복강동맥은 왼이동맥, 지라동맥, 온간동맥으로 이 세 개의 가지를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강동맥은 이 대대동맥의 최대 가지라. 그래서 각각의 이 지배하는 장기들을 잘 써놓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 복강동맥의 세 개의 가지를 첫 번째 왼이동맥 나와요, 왼이동맥. 요거 자위동맥 써놨. 위에 작은 구비를 따라 해놨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 자, 여기서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왼이동맥 요거라요. 여기를 이 작은 굽이라 그래요. 요거 작은 굽이. 그 다음에 요쪽을 큰 굽이라 그래요. 해박적 구조의 큰 굽이. 그래서 이 작은 굽이 쪽에 이렇게 왼이동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강동맥의 가지죠. 이 복강동맥의 가지로 보면 여기 복강동맥이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왼이동맥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지라동맥이죠. 지라동맥 이렇게. 그냥 요 왼이동맥이 있죠. 이렇게 왼이동맥 이렇게 있고 위로 가는. 그 다음에 지라동맥이 있고, 왼이동맥, 지라동맥.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 온간동맥이 있죠. 온간동맥. 이 간으로 가는 동맥이죠. 간으로 있죠. 그래서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복강동맥이 이렇게 세 개 나눠져요. 이 왼이동맥 이렇게. 그 다음 지라동맥. 그 다음 요게 이 온간동맥 하나. 그래서 요 세 가지죠. 이 복강동맥, 배대동맥 최대 가지로 세 개의 가지 진짜. 왼이동맥, 지라동맥, 온간동맥. 요 세 개의 가지를 나눠요. 요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이동맥은 위에 작은 구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다. 그림처럼 위에 작은 구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로. 그래서 이 왼이동맥이 지배하는 장기들 위에 일부하고 식도 부위에 공급된다. 그래서 위하고 식도에 왼이동맥. 그 다음에 이 지라동맥이 있었죠. 지라동맥, 비장동맥이죠. 지라동맥, 비장동맥은 위에 왼쪽 뒷면을 수평으로 해서 지라에 이르는 큰 혈관입니다. 이 뒷면에 해놨어요. 뒷면 위에 왼쪽.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요 보면 여기 위가 되죠. 여기 위. 위에 왼쪽 뒤로 가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돼 있어요. 요 혈관이. 여기 지라동맥이라 희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라동맥이라 비장동맥이죠. 지라동맥, 비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래서 지라동맥은 위에 왼쪽 뒷면이라요. 뒷면을 수평으로 가죠. 수평을 해서 지라에 이르는 큰 혈관으로 지라에 혈액 공급하고 위 이자에 가지를 된다. 그래서 이 지라동맥이 지배하는 장기는 지라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장기죠. 혈액을 공급하는 장기는 이런 지라하고 위하고 이자가 되겠죠. 지라의 위. 그 다음에 이 온간동맥 보죠. 온간동맥 또는 총간동맥. 이런 온간동맥, 총간동맥은 이 고유간동맥 해놨어요. 고유간동맥을 통해서 간실질에 들어가. 이 간실질에 들어가 간의 약 3분의 1의 탄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고 위설계 생창대까지. 그래서 이 다음에 간분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이 3분의 1은 지금 말한 이 온간동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1은 간문맥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3분의 1은 간문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문맥 순환에서도 또 언급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은 온간동맥, 총간동맥에 들어가고, 그 다음 3분의 1의 혈액은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온간동맥은 고유간동맥이다. 그래서 이 온간동맥을 통해서 간 실질에 들어가는 그 혈액량은 간의 약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다. 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 이 3분의 1 혈액만 들어가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요 간문맥을 통해 들어오고 산소가 부족하다 해놨어요. 그럼 이러한 이 온간동맥이, 예, 온간동맥이 그 혈액 공급하는 장기죠. 혈액을 공급하는 장기는 요 간이 되겠죠. 첫 번째 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썰개, 그 다음 위 샘창자가 되겠죠. 그래서 간, 위, 썰개, 샘창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위는 다 들어가요. 위는요 보면 왼이동맥도 위 혈액 공급하고, 지라동맥도 위에 혈액 공급하고, 온간동맥도 이렇게 위에 혈액 공급하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이 복강동맥은 배대동맥 최대 가지고 3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정리해 보면 요라는 거 위 샘창자, 이자, 지라, 간, 쓸개 등의 분포하는 것이 되겠죠. 보면 위 샘창자, 이자, 지라, 그 다음 간, 쓸개가 되겠죠. 그럼 식도 똑같이 이렇게 분포하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이 배대동맥에 이 복강동맥이 있고, 이 복강동맥, 배대동맥 최대 가지고 3개 가지고 있잖아요. 3개 가지는 요 외리동맥, 온간동맥, 지라동맥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지배하는 부위, 외리동맥 위식도, 지라동맥, 지라이이자, 온간동맥 간이 있을 때 샘창자가 그래서 요 복강동맥 3개 가지, 외리동맥, 지라동맥, 온간동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 4교시 수업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